노스트라다문의 최근 일주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언론에 등장한 희한한 기사들이 있어요. 제3지대 그림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그려가는 거죠. 이런 연대 그림을 만들어서 어쨌든 제3지대를 점점 구체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 서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서로 쉐어해야 되니까. 그 계약서 쓰자는 게 개헌이에요. 그래서 개헌은 다 그런 수작이라는 거. 개헌, 지금 현재 개헌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 항상 머리에 두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양반 비판하는 거야 항상 있던 일인데 갑자기 이재명 시장을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여기 와서 붙을까봐 그럴 것 같아요? 김종인 의원의 그 발언은 그 하나하나가 다 의도가 있어요. 근데 너무 빤히 보이잖아요. 너무 빤히 보이죠. 그러니까 김종인은 이미 이 판 안에서 이 판에 유리한 발언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같이 모조리 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을 발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요청이 간 거예요, 이 양반한테. 여기서 이쪽을 띄우라고 발언해가지고. 종편에서 띄울 생각이 또 있는 거죠. 어떻게 반문 세력, 갑자기 반문 세력 이재명, 김종인이 나와? 자기들끼리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든 안 하든 간에. 응? 어쨌든 갑자기 반문 세력이라고 이렇게 묶으라고 이런 발언을 하는 거죠. 묶어. 그리고 비문 본색 드러낸 이재명.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재명은 비문 혹은 반문이라고. 이 기사만 만약에 연결해서 봤다고 생각해 봐요. 조선일보가 김종인 이재명을 띄웠네? 뭐, 반문 세력이야? 아니, 비문 본색이야? 이재명하고 이제 문재인 안 되는 거야? 갈라 쓰는 거야? 비문계, 문재인 포위 작전 가시화하나. 의도가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최근에 단기간 내에 굉장히 상승한 지지율, 그건 다 이유가 있죠. 그만큼의 지지자가 존재하고 본인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쪽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카드를 잘 자기들이 이용하면 뭔가 장난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작전이 쓴 거지. 그런 작전이 섰고 그 작전이 확인할 되는 방송들이 있어요. 그 방송을 민원연에서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십시다. 이재명을 이용해 문제를 공격하라. 생각하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서슴없이 말이 돼가지고 실제 그걸 믿지도 않으면서 말을 뱉어내는 사람이야. 근데 저런 게 효과를 발휘해요. 발휘하죠. 예. 발휘하니까 써먹는 거예요. 과거에 어쨌든 비대위 대표였으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용하기 딱 좋은 말이거든요. 기꺼이 말이 돼주는 거야. 나는 그게 알파하다는 거죠. 전 그걸 보면 이재명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어느 순간 둘이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고 있지? 유력한 후보들이 만들어지면 그 두 후보들을 쌈박질 시키는 것은 기본 전략이거든요. 기본 전략. 뭐 90년대에 김영삼, 김대중을 엄청나게 싸우게 만드는.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예.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안철수 이 소위 이간계는 제가 한가운데서 겪어봐서 어느 정도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상상을 초월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도의 인격, 그 양반이 못 가진 것도 많은데 인격은 좋아요. 인격은 좋은 사람이 확실해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한 자연인도 인격이 흔들릴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은 정치 선생이니까 더욱 쉽게 뿌리채 흔들 수 있었죠. 하여튼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게 이간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국정원이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분야예요. 왜? 그게 실패하면 정권이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그렇게 한 말을 이용을 해서 지금 거의 뭐 이제 종편에서 와 이거 정말 좋은 그 코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종편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을 뭔가 한번 보세요. 매번 최선을 다해 야당을 비판, 비방, 폄하하던 종편이 야당 대권 주자를 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촛불과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성남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촛불 민심을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이재명 아니냐. 이재명 씨는 되게 쉽더라고. 쉽게 얘기하고 뚜렷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간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민주당 내에서 호남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저는 이재명 시장한테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이재명 시장은요, 하야하라, 구속하라, 심플하죠. 탄핵하라. 함부로부터. 정말 0.5번 앞서가니까는요,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 발언을 들어보면 종편이 어떤 의도로 이재명 시장을 띄우는지 훤히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표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으로 말하면. 이번 촛불 정국 속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보여줬던 지난 한 달여간의 모습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잘못하고 무능하고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당의 모습은 더 무기력하고 무능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이다 발언은 이재명 시장이 했던 거고, 아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민심의 촛불과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성남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촛불 민심을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이재명 아니냐.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요, 긴 얘기도 짧게 하고 복잡한 얘기도 간명하게 해내는 게 진짜 대권 주자가 해야 될 언어 습관인데, 문재인 대표는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같은 장소에서도 한 5초 전에 이 얘기했다가 5초 후에 딴 얘기해요. 이게 동시에 성립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묘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반면에 이재명 시장은요, 간명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요. 문재인 대표는요, 말에 일관성이 여태까지 없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하고 방송에 나와서 한 40분간 토론을 한번 해봤는데, 아까 우리 신조 의원 이야기대로 굉장히 자기 생각을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명확하게 얘기하고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해. 마지막에 얘기하다 말고, 근데 저 형수 쌍욕 그 얘기는 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약점까지도 뭐 당당하게 그건 안 물어보십니까? 하고 되물어볼 정도로 저 배짱도 있고, 이분이 설득력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저는 뭐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이 어려워요. 근데 이재명 씨는 되게 쉽더라고요. 쉽게 얘기하고 뚜렷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간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뭐 또 조직력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뛰어나요. 뭐 SNS에 보는 달인이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는 조바심인 것 같습니다. 같은 당에 있는 다른 주자들과 같이 어울려가면서 이렇게 윈윈을 하고 컨벤션 효과를 보고 이렇게 같이 커야 되는데, 지금 그런 발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저는 본선에서 문제는 필패론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재명 그 성남시장의 호남 민심이, 더민주당 내에서 호남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저는 이재명 시장한테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제가 보기에는 현정적으로는 가장 손님 실수로 이득 보고 있다. 손님 실수로. 특히나 문재인 전 대표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이분은요, 이재명 시장은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 강도가 어쨌든지 간에 메시지가 분명해. 일관성이 있어, 이분은. 이재명 시장 일단 일관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국면에서. 아니, 문재인 전 대표 얼마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각각의 거국내가 하라겠다, 명예퇴진한다겠다, 보장해준다겠다가, 다시 탄핵하라겠다가, 지금 뭐 밀란인지 탄핵인지 제도권 안에서 탄핵을 하자는 건지 국회에서 하는 건 일관성이 없어요. 이재명 시장은요, 하야하라, 구속하라, 심플하죠. 탄핵하라. 함부로부터. 정말 0.5번 앞서가니까는요,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요, 이 속도를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진보 진영에 있어서는요, 이재명 시장이 아마 상당한 속도로 갈 겁니다. 이재명을 띄우고 반면에 문재인을 깎아내리는 발언 형식이 똑같은데요. 유력 대권 후보자들의 사이를 분열시키려는 분명한 의도가 보입니다. 이재명으로 문재인을 잡는 전략은 시사 토크쇼뿐이 아닙니다. 지난 12일 이재명 시장이 노컷뉴스와 한 인터뷰는 TV조선 뉴스를 통해 반문재인 연대로 부풀려졌습니다. 비 내리는 국회 앞에서처럼 원순 형님과 함께 같은 우산을 쓰며 국민 승리의 길을 가겠다.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에서 그럼 박 시장하고 둘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지금 안희정 지사님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 지금 나누고 있고, 예. 또 김부겸 의원하고도 얘기할 거고, 또 뭐 문재인 후보는 지금 제일 앞서시니까, 예. 뭐 거긴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다 합쳐서 팀이 이기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대리하는 머슴들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주인이 이길 수 있도록 머슴들은 노력을 해야지, 이 머슴이 이기려고 노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선의의 경쟁으로 민주당 전체의 대선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였습니다. 반문재인 연대를 만들자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은 이 인터뷰를 철저하게 왜곡했습니다. 제목부터 반문재인 연대 선언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문재인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 후보들이 이른바 머슴팀을 만들자고 했는데 안희정 충남지사는 즉각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과 함께 같은 우산을 쓰겠다며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한 팀플레이를 제안한 겁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표와는 거리를 둡니다. 반문재인 연대로 역전을 노린다는 구상입니다. 다음 날은 한술 더 뜬 보도를 내놓습니다. 문 전 대표가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과 같은 행사를 하자 당내의 이른바 반문연대도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우산 아래도 가보고, 김부겸 의원 우산도 들어가고. 어제 구태정치라며 이 시장의 제안을 비판했던 안희정 충남지사도 힘을 모으자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재명 시장님도 우리 당의 아주 훌륭한 후보이십니다. 함께 또 힘을 모아서 잘 해내갈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차이보단 공통점을 보자며 조만간 밥 한 끼 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 야권 내 분열을 조장하고자 하는 TV조선의 의지, 반문재인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TV조선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보도였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어느 누구도 검증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것은 검증의 시작일 뿐이고 이렇게 원론이고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 원론만으로는 얘네들이 너무 사악하거든요. 사악한 무리를 이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의심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발을 담그려고 하는 데가 어딘지, 이게 혹시 그들의 기획에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후보 당사자도 마찬가지요. 후보 당사자는 자기가 달리는 길밖에 안 보여, 원래.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이거든요. 지지자 일부가 이렇게 막 하면 후보도 자기를 지지해주는 지지자들하고 이렇게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막 상승해요. 그래서 안드로메다로 가요. 좀 지나면. 그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죠? 어떤 임계점을 지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청자들이 이제 저희 민원연에도 가끔가다 민원연은 누구 편, 뭐 누구를 지지하느냐. 좀 전에 제가 광장에서 광장 토크 뭐 그런 걸 하고 왔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거기서도 누가 와서 당신네 단체가 지지하는 그 후보는 도대체 누구냐, 뭐 어떤 지도자상을 원하는 것이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지금 후보들, 야권 후보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 누구에 대해서도 왜곡되지 않게 보도하기를 이제 하는 단체잖아요. 언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뭔가 거짓 프레임을 짜서 이들을 이렇게 싸움을 걸고, 뭐 정당한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의 이 논리는 전혀 우리가 이 싸움에 말릴 이유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도를 보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아, 진짜 이재명 시장이 반문연대를 시작했구나라고 여고,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거친 말을 했네, 또 이렇게 생각하고 각자 자기 단위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흥분이 되는 거예요. 강화 효과가 있는 예. 거죠. 그 흥분을 만들어내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선의와 그 순수한 지지자들도 분명히 존재하나, 그 지지자들로 이런 판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 판을 만들어 놓는데 지지자들이 끌려 들어가는 거지. 근데 점점 심해질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그렇죠. 후보 당사자도 그런 프레임에 빠지지 않을지 지지자들도 지켜봐야 돼요. 거꾸로. 그렇죠. 후보 당사자들도 그냥 한 사람의 자연인일 뿐이에요. 무슨 위대한 슈퍼맨이 아니거든. 자꾸 이런 얘기하면 마음 상해. 2012년에 가장 극에 달했던 거는 단일화 협상할 때였죠. 그렇죠.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이 당사자들한테는 더해. 더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지지자한테도 더하고. 잘 생각해보세요. 세월호 때 유가족들 어떻게 주저앉혔는지. 세월호라는 사건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정권에 달린 일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찢어 발기려고 한다고, 관계를. 그 범인도 김기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에 어느 누구도 검증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명제 가지고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내가 지지할 만한 후보인지 아닌지를 따져봐. 근데 끊임없이 의심해. 내가 지금 발을 달고 있는 이 판이 순수하게 그런 걸 따지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공작의 냄새가 나는 건지 끊임없이 스스로도 의심해야 해. 동시에. 보통은 이런 게 싸움이 붙으면 내 말이 맞다고 입증하려고 지랄지랄들 하게 되거든요. 각자 개인이. 자기가 맞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네가 맞는 게. 씨발. 후보도 지지자도 서로 환기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당하지 않게. 내가 당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 근데 언론이 진짜 이렇게 잘 찾아서 보지 않으면은 정말 오늘 저희가 아까 그 안희정 지사 발언 같은 것도요. 네. 지금 보도에서 보면 안희정 지사 단호하게 뭐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피가 한 번만 똑 떼내니까. 아니 그 어디 가서 뭐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거든. 저런 장면이요. 그 중에서 일부. 네, 일부를 그리고 잘라서. 그거를 사실도 아닌 방식으로 이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당이 잘못해가지고 지지율이 안 오르지 않냐. 뭐가 민주당이 최고 높은데 지금. 그 지지율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연령대도 막 뿌려버리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 것을. 민주당 지지율이 30%를 넘은 건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35%예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안 오르지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그리고 맨날 바보라고 그러고. 네, 맨날. 그리고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데 안 오른다고 그래. 그럼 사실 같잖아. 그걸 너무 뻔히 얘기해. 근데 이 종편에 나온 이 양반들이, 이 소위 이제 평론가들이 자기가 그 순간순간 자유의지로 자기 분석을 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종편의 방송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작가가 기본적으로 왁구를 짜요. 그리고 당신은 이런 말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납품하는 거예요. 종편을 한 이틀만 보면 결론은 문재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문재인은 왜 이렇게 못하냐? 응? 근데 그 도구로 이번에는 이재명을 써보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그런 빌미를 주는 워딩이 있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리고 그걸 보고 그 일부를 보고 오해한 사람이거나 혹은 그런 의도가 있다고 읽었던 사람이거나 간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혹여 내가 발 담고 있는 판이 그런 판이 아닌지 잘 봐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게 어디야? 내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누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서로 의지해야 돌파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0.5번 앞서가니까는요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 발언을 들어보면 종편이 어떤 의도로 이재명 시장을 띄우는지 훤히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표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으로 말하면. 이번 촛불 전국 속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보여줬던 지난 한 달여간의 모습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잘못하고 무능하고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당의 모습은 더 무기력하고 무능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이다 발언을 이재명 시장이 했던 거고 아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이심의 촛불과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성남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촛불 민심을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이재명 아니냐.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요.
긴 얘기도 짧게 하고 복잡한 얘기도 간명하게 해내는 게 진짜 대권 주자가 해야 될 언어 습관인데 문재인 대표는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같은 장소에서도 한 5초 전에 이 얘기했다가 5초 후에 딴 얘기해요. 이게 동시에 성립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묘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 반문 세력, 갑자기 반문 세력 이재명, 김종인이 나와? 자기들끼리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든 안 하든 간에. 응? 어쨌든 갑자기 반문 세력이라고 이렇게 묶으라고 이런 발언을 하는 거죠. 묶어. 그리고 비문 본색 드러낸 이재명.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재명은 비문 혹은 반문이라고. 이 기사만 만약에 연결해서 봤다고 생각해 봐요. 조선일보가 김종인이 이재명을 띄웠네? 뭐, 반문 세력이야? 아니, 비문 본색이야? 이재명하고 이제 문재인 안 되는 거야? 갈라 쓰는 거야? 비문계, 문재인 포위 작전 가시화 하나. 의도가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최근에 단기간 내에 굉장히 상승한 지지율. 그건 다 이유가 있죠. 그만큼의 지지자가 존재하고 본인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쪽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카드를 잘 자기들이 이용하면 뭔가 장난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작전이 쓴 거지. 그런 작전이 섰고, 그 작전이 확인할 되는 방송들이 있어요. 그 방송을 문재인이라고 하는 한 자연인도 인격이 흔들릴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은 정치 선생이니까 네. 더욱 쉽게 뿌리채 흔들 수 있었죠. 하여튼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게 이간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국정원이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분야예요. 왜? 그게 실패하면 정권이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그렇게 한 말을 이용을 해서 지금 거의 뭐 이제 종편에서 와 이거 정말 좋은 그 코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종편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을 뭔가 네, 한번 보세요. 네. 네. 매번 최선을 다해 야당을 비판, 비방, 폄하하던 종편이 야당 대권 주자를 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촛불과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성남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촛불 민심을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이재명 아니냐. 이재명 씨는 쉽더라고. 쉽게 얘기하고 뚜렷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간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민주당 내에서 호남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저는 이재명 시장한테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이재명 시장은요, 하야하라, 구속하라, 심플하죠. 탄핵하라. 로스타 다문에 최근 일주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언론에 등장한 희한한 기사들이 있어요. 제3지대 그림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그려가는 거죠. 이런 연대 그림을 만들어서 어쨌든 제3지대를 점점 구체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 서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서로 쉐어해야 되니까. 그 계약서 쓰자는 게 개헌이에요. 그래서 개헌은 다 그런 수작이라는 거. 지금 현재 개헌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 항상 머리에 두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양반 비판하는 거야 항상 있던 일인데 갑자기 이재명 시장을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여기 와서 붙을까 봐 그럴 것 같아요? 김종인 의원의 그 발언은 그 하나하나가 다 의도가 있어요. 근데 너무 빤히 보이잖아요. 너무 빤히 보이죠. 그러니까 김종인은 이미 이 판 안에서 이 판에 유리한 발언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같이 모조리 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을 발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요청이 간 거예요, 이 양반한테. 여기서 이쪽을 띄우라고 발언해가지고. 종편에서 띄울 생각이 또 있는 거죠. 어떻게 밤에서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십시다. 이재명을 이용해 문제를 공격하라. 생각하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서슴없이 말이 돼가지고 실제 그걸 믿지도 않으면서 말을 뱉어내는 사람이야. 근데 저런 게 효과를 발휘해요. 발휘하죠. 예. 발휘하니까 써먹는 거예요. 과거에
어쨌든 비대위 대표였으니까 민주당. 예,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용하기 딱 좋은 말이거든요. 기꺼이 말이 돼주는 거야. 나는 그게 알파하다는 거죠. 전 그걸 보면 이재명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어느 순간 둘이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고 있지? 유력한 후보들이 만들어지면 그 두 후보들을 쌈박질 시키는 것은 네. 기본 전략이거든요. 기본 전략. 뭐 90년대에 김영삼, 김대중을 엄청나게 싸우게 만드는.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예.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안철수 이 소위 이간계는 예. 제가 한 가운데서 겪어봐서 어느 정도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상상을 초월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도의 인격, 그 양반이 못 가진 것도 많은데 인격은 좋아요. 아. 인격은 좋은 사람이 확실해요.